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집에 하나쯤은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달력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시작되면 예쁜 달력을 사서 집 곳곳에 걸어두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달력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내일은 또 무슨 회의가 있지? 아, 보고서도 마감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불안감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은요. 제 친구 민지는 작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사 후 자꾸 소소한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대요. 약속 시간을 놓치거나 중요한 일정을 깜빡하고 집에서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편히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우연히 풍수에 관심 있는 지인이 민지의 집을 방문했는데 현관 바로 맞은편 벽에 걸린 큰 달력을 보고는 이거 위치가 좀 그런데? 라고 말했대요. 반신반의하며 달력을 거실로 옮겨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지고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순전히 달력 위치 때문이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안 물건의 배치가 우리 삶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저는 현대과학의 관점과 전통 풍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집 달력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 또 어디에 두면 안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달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달력과 함께 두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달력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달력과 풍수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달력의 풍수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 여러분, 달력이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풍수지리학에서 달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우리의 일상과 에너지 흐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방이 좁다 보니 침대 바로 앞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학기에는 자꾸 시험 날짜나 과제 제출일을 깜빡하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밤 잠들기 전 달력을 보면서 내일은 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달력이 계속해서 일정과 마감일을 상기시켜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죠.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환경 단서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의 작은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침대에서 달력을 보면 일정과 의무를 떠올리게 되고 이는 휴식과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 이웃 김할머니는 매년 새해가 되면 반드시 은행에서 받은 달력을 거실에 거신대요. 은행 달력을 걸면 돈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김할머니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달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경제관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풍수에서는 달력이 시간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에너지인데 달력은 이 시간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풍수의 모든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현대 생활에 맞게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달력이 주는 시간 압박감이 불안을 유발한다면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반대로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작업 공간에 달력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수를 공간 심리학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편이에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체계화한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달력의 위치와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달력을 어디에 두면 좋고 어디에 두면 안 좋은지 살펴볼까요? A. 달력을 두면 안 되는 4가지 장소와 그 이유. 풍수지리학에서는 특히 4가지 장소에 달력을 두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각 장소별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에요. 이런 중요한 공간에 달력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사촌 지은이는 작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진다고 했어요. 풍수적으로 볼 때 이는 문충살이라고 해서 현관에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기운과 달력의 시간 압박 에너지가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일정과 마감일이 빼곡한 달력을 보게 되면 편안히 쉬어야 할 집에서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내일은 또 저 일정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관에 달력을 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으로는 현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 예를 들어 신발장 안쪽이나 현관 옆 복도 벽면에 달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서는 첫 순간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달력을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시간 압박을 상징하는 달력은 이 공간의 평화로운 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어요. 제 친구 민수는 한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침대 맞은편 벽에 업무용 달력을 걸어두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자연스럽게 달력을 보게 되면서 아, 내일은 이 미팅이 있고 모레는 저 보고서 마감이네.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설치게 된 거죠. 달력을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는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수면 심리학에서도 침실 환경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업무나 일정에 대한 생각을 최소화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한데 달력은 이런 심리적 준비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만약 침실에 달력이 꼭 필요하다면 침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작은 크기의 달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디지털 달력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달력을 피해야 할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달력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대학 동기 현우는 작은 원룸에 살 때 공간 활용을 위해 화장실 문 안쪽에 달력을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력이 습기 때문에 구겨지고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손상된 달력을 계속 보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왠지 내 계획도 저 달력처럼 흐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라 종이로 된 달력이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또한 화장실은 짧은 시간 머무는 공간인데 여기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죠. 만약 화장실에 달력이 필요하다면 방수 처리된 특수 재질의 작은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화장실 밖 가까운 복도 벽면에 달력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장소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열과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달력이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제 이모는 요리를 자주 하시는데 처음에는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에 달력을 두셨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력이 기름때와 습기로 더러워지고 심지어 한 번은
불이 튀어 달력 끝이 살짝 그을리는 사고도 있었다고 해요. 이후 달력을 주방 입구 쪽으로 옮기셨더니 훨씬 관리하기 편해졌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도 주방은 화의 에너지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시간의 압박을 상징하는 달력이 더해지면 가족의 식사 시간이 항상 급하고 서두르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식사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해야 소화도 잘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주방에 달력이 필요하다면 가스레인지나 싱크대에서 떨어진 위치, 예를 들어 주방 입구나 식탁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수 처리된 재질의 달력을 선택하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달력을 두면 안 되는 4가지 장소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위치에 달력이 있다면 지금 바로 위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3. 달력을 두면 좋은 2가지 장소와 그 효과. 자, 이제 달력을 두면 좋은 장소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풍수지리학에서는 다음 2가지 장소에 달력을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곳이죠. 이런 공간에 달력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 친구 가족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4인 가족인데 거실 한쪽 벽에 큰 가족 달력을 걸어두고 있어요. 각자의 일정을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가족 간의 소통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빠가 출장 가는 날 엄마는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동생 저녁 챙겨줘야겠다라는 식으로 서로의 일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대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공유 달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의 일정을 시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가족 행사나 중요한 날짜를 함께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거실에 달력을 둘 때는 가족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크기의 달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로 한 장씩 넘기는 벽걸이형 달력이나 한 달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탁상 달력이 적합하죠. 우리 집에서도 거실에 큰 달력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유용해요. 특히 바쁜 현대 생활에서 가족 간의 일정을 조율하고 중요한 날짜를 함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력을 통해 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 생신이네. 다 같이 방문하자와 같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족 유대감도 강화되는 것 같아요. 2번째로 달력을 두면 좋은 장소는 작업실이나 홈오피스입니다. 이곳은 집중력과 생산성이 중요한 공간이므로 시간 관리 도구인 달력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제가 재택 근무를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달력 없이 디지털 캘린더만 사용했는데 화면을 켜야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작업 책상 맞은편 벽에 큰 월별 달력을 걸어두었더니 한눈에 전체 일정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있는 프로젝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두어 시각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유용했어요. 생산성 심리학에서도 시각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면 기억력과 계획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작업실에 달력을 둘 때는 작업 중에 쉽게 볼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시선이 가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 맞는 달력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프로젝트 기반의 일을 한다면 월별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달력이, 일일 업무가 많다면 일별로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형 달력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그녀의 작업실에는 3가지 다른 달력이 있어요. 벽에는 전체 월별 일정을 볼 수 있는 큰 달력, 책상에는 일별 세부 일정을 기록하는 다이어리,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위한 3개월 플래너까지.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 말로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작업 효율성은 정말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달력을 두면 좋은 두 가지 장소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위치가 가장 적합할까요? 각 공간의 특성과 여러분 가족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선택해 보세요. 4. 달력 선택과 배치의 팁. 달력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달력을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풍수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달력 선택과 배치에 관한 실용적인 팁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달력의 이미지와 디자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풍수에서는 달력에 포함된 이미지가 집안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잉어, 십장생, 꽃 등이 있는 달력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제 할머니 댁에는 항상 꽃 그림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어요. 매달 다른 꽃 사진이 나오는 달력인데 할머니께서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에 생기가 돈다고 하세요. 실제로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는 꽃 이미지가 주는 심리적 효과와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반면 어둡거나 침울한 이미지, 과도하게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그림은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이나 성인 제품을 광고하는 이미지가 있는 달력도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둘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달력은 풍수학적으로 금전운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달력은 보통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웃 박씨 아저씨는 매년 같은 은행에서 달력을 받아오세요. 그리고 그 달력을 거실에 걸어두는데 아저씨 말씀으로는 이 달력이 있으면 돈이 모이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물론 실제로 달력 때문에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재정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셋째, 벽에 달력을 걸 때는 가능한 한못을 박지 말고 핀이나 접착 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벽에 못을 박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제 친구 지연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벽에 구멍을 내지 않고 달력을 걸 방법을 고민했어요. 결국 3M 코맨드 훅을 사용했는데 벽에 손상 없이 달력을 걸 수 있어서 만족했대요. 이런 방법은 풍수적인 관점에서도 좋고 실용적으로도 나중에 이사할 때 벽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넷째, 달력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지난달의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상징을 줄 수 있어요. 이는 발전이 없는 정체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자신의 큐비클에 달력을 걸어두었는데 몇 달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팀장이 그것을 보고 자네는 시간이 멈춘 것 같군이라고 농담을 했는데 사실 그 동료는 그 기간 동안 업무 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달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진행과 발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매달 새로운 페이지로 넘기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다섯째, 인력 달력은 매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공간에서 이런 달력을 사용하면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사촌 형은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책상에 항상 인력 달력을 두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달력 한 장을 뜯는 것이라고 해요. 그는 어제의 문제는 어제와 함께 버리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의식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섯째, 집에 너무 많은 달력을 두지 마세요. 여러 곳에 달력이 있으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증가할 수 있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집 곳곳에 달력을 두었는데 거실, 주방, 침실, 심지어 화장실에도 달력이 있었죠.
어느 날 그녀가 말하길, 요즘 자꾸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 뭘 해도 여유가 없어. 라고 했어요. 제안에 따라 달력을 거실과 작업실 두 곳으로 줄였더니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곱째, 달력의 크기와 위치는 공간의 크기와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너무 큰 달력은 작은 공간을 압도할 수 있고 너무 작은 달력은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원룸에 살 때는 벽면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큰 달력을 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냉장고 옆 작은 벽면에 중간 크기의 달력을 걸었는데 이게 공간과 잘 어울리면서도 실용적이었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달력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째, 달력을 선택할 때는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날짜 확인용인지, 일정 관리용인지, 아니면 장식용인지에 따라 적합한 달력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여동생은 예술을 좋아해서 매년 명화 달력을 구입해요. 그녀에게 달력은 단순한 시간 관리 도구가 아니라 인테리어 요소이기도 하죠. 반면 제 남동생은 실용주의자라 많은 메모 공간이 있는 업무용 달력을 선호해요. 이처럼 개인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달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팁들을 참고하여 여러분 가정에 가장 적합한 달력을 선택하고 배치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집안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5. 달력과 함께 두면 안 되는 물건 시계. 이제 달력과 함께 두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풍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는데 바로 달력과 시계입니다. 왜 이 두 물건을 함께 두면 안 될까요? 달력과 시계는 모두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두 가지 시간 관련 물건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두 배로 느껴질 수 있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조합은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제 책상 위에는 큰 달력과 디지털 시계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저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었고 마감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어요. 어느 날 풍수에 관심 있는 친구의 조언으로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심리적으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시간이 더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들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 단서 과부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주변의 특정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단서가 너무 많으면 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달력과 시계가 모두 시간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니 자연히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침실이나 휴식 공간에서는 달력과 시계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이런 공간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인데 두 가지 시간 관련 물건이 함께 있으면 그런 휴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제 사촌 지은이는 한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침실벽에 달력이 걸려 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큰 알람 시계가 있었어요. 두 물건을 모두 보면서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내일 또 일어나서 저 일을 해야 하는구나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잠들기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달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시계는 작은 것으로 바꿨더니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력과 시계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물건을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달력은 거실에 두고 시계는 복도나 주방에 두는 식으로요. 만약 같은 방에 두어야 한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시선이 동시에 두 물건에 닿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달력은 거실 한쪽 벽에, 시계는 반대편 벽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물건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함께 인식되지 않아 시간에 대한 이중 압박을 피할 수 있죠. 또 다른 대안으로는 탁상용 달력과 벽시계처럼 형태와 위치가 확연히 다른 조합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두 물건이 시각적으로 다른 범주로 인식되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직장 동료는 사무실 책상에 작은 탁상 달력을 두고 벽에는 디자인 요소가 강한 예술적인 벽시계를 걸어두었어요. 그는 시계는 거의 장식처럼 생각하고 실제 시간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확인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기능과 장식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풍수적 조언을 너무 엄격하게 따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달력과 시계가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풍수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요. 6. 달력 풍수의 현대적 적용 디지털 시대의 접근법. 이제까지 전통적인 종이 달력에 관한 풍수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달력과 앱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도구들에도 풍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달력은 종이 달력과 달리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달력 풍수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디지털 기기의 홈 화면이나 바탕화면에 달력 위젯을 배치할 때도 위치를 고려하세요. 화면의 왼쪽 상단은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중요한 정보를 배치하기 좋은 위치예요. 반면 오른쪽 하단은 덜 눈에 띄는 위치로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적합합니다.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작은 달력 위젯이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이 위치는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작업 중에 시선을 계속 빼앗지는 않아서 좋더라고요. 반면 제 동생은 달력 위젯을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했는데 그녀는 항상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디지털 달력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달력 앱의 알림 설정에도 풍수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알림은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일정에만 알림을 설정하고 휴식 시간에는 알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민호는 한때 모든 일정에 알림을 설정해 놓았는데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때문에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는 정말 중요한 일정과 마감일에만 알림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끄기로 했대요. 그 결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에너지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셋째, 디지털 달력의 색상과 디자인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밝고 긍정적인 색상은 활력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반면 어둡고 침울한 색상은 에너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 달력 앱은 계절에 따라 테마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봄에는 연두색, 여름에는 하늘색, 가을에는 주황색, 겨울에는 보라색으로요. 이렇게 계절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면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들고 매일 같은 앱을 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넷째, 디지털 달력을 사용할 때도 정리정돈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해요. 지나간 일정은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반복 일정은 삭제하는 등 디지털 공간도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디지털 달력이 너무 복잡해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불평했어요. 알고 보니 수년 동안의 모든 일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미 끝난 프로젝트나 필요 없는 반복 일정도 정리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 달력을 정리한 후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는 디지털 공간도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디지털과 아날로그 달력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도 고려해보세요.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면 더 균형 잡힌 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저는 디지털 달력으로 세부 일정과 알림을 관리하고 거실에는 가족 공유용 종이 달력을 두고 있어요. 디지털 달력은 세부 조정과 이동성이 좋고 종이 달력은 가족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어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여섯째,
디지털 달력을 사용할 때도 시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일정 확인을 자제하고 주말이나 휴가 중에는 업무 일정 알림을 끄는 등의 경계를 만들어 보세요. 제 사촌은 워커홀릭 성향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나빠졌대요. 결국 그는 밤 9시 이후에는 달력 앱을 열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것이 수면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디지털 경계가 전통적인 풍수의 공간 경계만큼이나 중요해졌어요. 이처럼 전통적인 풍수 원칙을 현대 디지털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죠. 디지털 도구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7. 달력 풍수와 심리학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지금까지 달력의 풍수적 배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런 원칙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과 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 달력 풍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심리학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심리 상태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는 풍수의 기본 원리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침실에 달력을 두지 말라는 풍수 조언은 수면 위생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을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일과 관련된 물건들 노트북, 서류, 달력 등은 침실에서 제외하라고 권장해요. 이는 우리 뇌가 침실을 일하는 공간이 아닌 쉬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죠. 제 동생은 대학원 시절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침실에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잤어요. 침대 맞은편 벽에는 큰 달력과 시간표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도 푹 자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수면 클리닉을 방문했더니 의사가 침실에서 공부 관련 물건들을 모두 치우라고 조언했대요. 달력과 시간표를 제거하고 침실 환경을 바꾸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환경 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의 작은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죠. 달력은 강력한 환경 단서로 시간과 일정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킵니다. 제 친구 지연이는 작업실 벽에 큰 월별 달력을 걸어두었는데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업 모드로 전환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해요. 그 달력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할 시간이다라는 마음가짐이 들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는 달력이 일이라는 특정 행동과 심리 상태를 연결하는 환경 단서로 작용하는 좋은 예입니다. 색채 심리학도 달력 풍수와 관련이 있어요. 풍수에서는 달력의 이미지와 색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색상은 우리의 감정과 생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진정 효과가 있어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빨간색은 활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 공간에는 차분한 색상의 달력을, 작업 공간에는 활기찬 색상의 달력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한때 매우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달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나중에 좀 더 차분한 색상의 달력으로 바꾸었더니 훨씬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는 색상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관성은 플라세보 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의학에서 플라세보 효과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환자가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풍수 원칙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달력이 재물운을 높인다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재정관리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는 미신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매년 특정 은행의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는 이 달력을 보면 더 절약하고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는 재정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이는 달력이 그에게 일종의 재정적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시각적 단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수의 많은 원칙들은 현대 심리학과 환경 디자인의 원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점이에요.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풍수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환경 심리학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실용적인 달력 풍수 적용 사례. 지금까지 달력 풍수의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은 거실 한쪽 벽에 큰 가족 달력을 걸어두고 각자의 일정을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했어요. 부모님은 빨간색과 파란색, 아이들은 초록색과 보라색으로요. 이 달력은 가족 소통의 중심 역할을 했고 덕분에 일정 충돌이나 오해가 크게 줄었다고 해요. 특히 재미있었던 점은 이 가족이 매월 마지막 날에 달력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두 모여서 지난 달의 페이지를 함께 넘기고 새 달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의식은 가족 결속력을 높이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수적으로도 함께 달력을 넘기는 행위는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재택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서 공간 활용이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침대 맞은편 벽에 업무용 달력을 걸어두었는데 잠들기 어렵고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녀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작은 파티션으로 침실 공간과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달력은 파티션의 작업 공간 쪽에만 보이도록 배치했어요. 또한 작업을 마치면 달력을 작은 천으로 덮어두는 습관을 들였죠. 이렇게 시각적 경계를 만들어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했더니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시각적 경계 설정은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도 공간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카페 사장님은 처음에 카운터 뒤 벽에 큰 업무용 달력을 걸어두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그 달력을 보고 "사장님, 이번 주 월요일에 쉬시네요?" 라고 말하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겼죠. 고민 끝에 사장님은 달력을 두 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주방 안쪽에 두고 자세한 업무 일정을 관리하고 다른 하나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두대 카페의 이벤트나 휴무일만 표시했어요. 또한 고객용 달력은 예쁜 일러스트가 있는 것으로 선택해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누렸습니다. 이 사례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달력 사용 방식을 구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풍수적으로도 공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물건을 배치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에요. 또한 고객용 달력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것은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의 학습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달력을 활용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공부 일정을 달력에 빼곡히 채워 넣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죠.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 아이가 직접 달력에 자신의 일정을 계획하고 기록하도록 했어요.
또한 딱딱한 학습 계획 달력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달력을 선택하게 했죠. 놀랍게도 아이는 자신이 직접 계획한 일정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달력 관리에도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자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이 내적 동기부여의 핵심 요소라고 봐요. 아이가 직접 달력을 선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간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긴 것이죠. 또한 풍수적으로도 사용자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5번째 사례는 은퇴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수십 년간 각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고 날짜 감각도 점점 무뎌졌죠. 그래서 그들은 거실에 큰 인력 달력을 두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전날의 달력을 뜯고 오늘의 명언이나 정보를 함께 읽는 의식을 만들었죠. 또한 달력에 그날의 계획이나 특별한 일을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은퇴 생활에 리듬과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이 사례는 일상의 의식이 시간 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간 구조가 없을 때 이런 의식은 일상의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도 규칙적인 행동 패턴은 공간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사례는 불안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시험과 과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항상 달력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특히 침실 벽에 큰 학사 일정 달력을 걸어두고 자기 전에도 계속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상담 선생님의 조언으로 그는 달력 사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침실에서는 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신 작은 월간 달력을 공부 책상에만 두었어요. 또한 걱정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딱 15분만 달력을 보며 일정을 계획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달력 생각을 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 후에 그의 불안 증상이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이 사례는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와 풍수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걱정을 특정 시간과 공간에 한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은 것이죠. 풍수에서도 공간의 용도에 맞는 물건 배치와 에너지 관리를 중요시하는데 이 사례는 그런 원칙이 실제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달력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심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이런 원칙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달력의 풍수적 의미와 올바른 배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시간 인식과 공간 에너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달력을 두면 안 되는 4가지 장소 현관, 침실, 화장실, 주방과 달력을 두면 좋은 2가지 장소 거실, 작업실홈 오피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달력과 함께 두면 안 되는 물건 시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그리고 달력 선택과 배치에 관한 다양한 팁, 디지털 시대의 달력 풍수 적용법, 그리고 과학적 관점에서 본 달력 풍수의 원리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풍수 원칙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이지만 현대 심리학과 환경 디자인의 관점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달력의 위치와 종류는 우리의 시간 인식,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조화롭고 효율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의 지혜를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조화가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달력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니 그 시간을 관리하는 도구인 달력도 소중히 다루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